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200억 원이 되었는데 1심보다 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선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러한 재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게 훈계문 같습니다. 반성할 뜻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형량을 늘리면은 지금 이 재판관은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의 양심은 다른 인간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반성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물을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없고 수중에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근데 벌금을 200억 원을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내야 되죠?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조선닷컴의 기사에 붙은 한 댓글이 이 선고문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범하지 않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이 무슨 반성문 쓰는 곳인가요? 법정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증명하여 가리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곳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반성하면 법정 마음대로 유죄를 무죄로 해주나요? 몇 년을 삭감해 주나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살인을 했거나 자기 개인 계좌에 국가 재산을 취하지 않는 한, 또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무능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탄핵이면 충분한 책벌입니다. 반면에 간첩질로 실제로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잠시 옥살이 하다가 사면받고 나와 활개를 치고 있네요. 어찌 이렇게 불의하고 지나친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선고문하고 이 한 시민의 댓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고문에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물론 이 70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다. 최순실이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이것과 앞에 반성 안 한다고 준엄하게 훈계하는 것과 이게 맞습니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5년 징역형을
때리게 된 주 이유인 뇌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뇌물을 받았다고 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뇌물이라고 특정된 것은 최순실이가 받은 거죠. 최순실이가 받은 것을 박근혜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 법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뭐 경제공동체라든지 제3자 뇌물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나 이 선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손에는 뇌물이 들어간 적도 없고 지금도 있죠.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징역 25년? 여러분, 징역 25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에 지금 합산되면 90이 넘어야 형기를 마칠 수 있고, 여성 평균 수명이 86세니까 옥중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는 거죠. 더불어 200억 원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살아야 합니다. 이 100살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정의로운 판단일까요?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라고 그랬는데 국정농단은 아니죠. 이 정도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한 시민이 이야기했던 대로 국고를 그냥 틀어가지고 대통령이 인마에 폭행했다든지 아니면은 반역질을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든지 이 정도 돼야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 최순실과의 사적인 관계, 그게 일정한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법을 어긴 거,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의 과장인데 이걸 그냥 공식화해가지고 법정용으로 삼았습니다. 선동된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그런데 왜 피고인 박근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 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근혜 뇌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법리가 검찰 손에서 법원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인지, 암묵적, 묵시적, 뭐 이런 포괄적,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은 뭐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니까 탄핵파가 주도권을 잡은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은 해야죠. 논평은 해야 됩니다. 25년 너무 과하다라고 하든지, 그렇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몸이 아픈 전직 대통령을 왜 구속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재판 잘했다고 하든지 논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논평이 없어요. 또 이틀 전에 있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한 발언은, 그것은 본인의 소신적 평가 발언이니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표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우파 세력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지지층,
자신의 지지층이 열광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과는 동떨어진 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태평양의 무슨 통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지지층이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영주 무죄, 박근혜 징역 25년. 거기에 대해서는 당은 반드시 지지층의 감정에 맞는 또는 호응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좋다 싫다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지금 고영주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5년에 대해서도 무관심. 그럼 감정이 없다는 것은 정의감이 없다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른다. 약한 사람이 핍박받는 데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부끄럼도 없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보다도 낮아요. 바로 이런 처신 때문이죠. 이런 처신. 고영주, 박근혜 재판에 논평 하나 낼 용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 놓고 혁신하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